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현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분양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올 상반기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보고요. 또 이제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주요 곳곳에서 분양 대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분양 단지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상반기 분양시장 성적표부터 점검을 해보고요. 이어서 하반기 분양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 분양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열기는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핫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양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라는 지표를 보려면 저희가 분양권 거래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분양을 하면 이제 그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분양권을 다시 거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올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이 73만 1000건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분양권 거래 총 가운데 20만 6천 건 정도가 분양권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 28.3%의 분양권이 거래가 된 건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주택 거래량이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보다도 24.5%나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양권 거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청약제도가 간소화됐기 때문인데요.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면서 1순위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뭐 6개월만 되면 1순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양시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거래하는 규제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전매 제한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분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데다가 또 입지 좋은 곳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하면서 순위 내에서 마감하고 또 계약률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분양권 거래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 상반기에 분양권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은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을 두 곳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화성시고요. 두 번째는 경남 양산시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두 지역의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전국의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의 10%를 넘게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뭐 동탄 신도시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경남 양산은 좀 의외네요. 거래가 네, 활발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남 양산시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이 착공이 들어갔고요. 또 양산 메디컬 시티가 조성이 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양산 가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교통이나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약 9,500억, 1,500만 원 규모의 분양권 거래가 됐는데 양산시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는 곳이 바로 이 물금 신도시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화성시는 이 동탄 신도시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다고 꼽힌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화성시의 분양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게 동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동탄 신도시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간 살짝 주춤했는데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하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대부분의 단지가 청약을 마감한 데 이어서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동탄 2신도시에서 또 대형 아파트, 대형 건설사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GS건설이 동탄 파크자이를 시작으로 해서
5월하고 6월 달 동안에만 7개 단지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00가구가 분양이 됐는데 이 중에서 6곳이 완판이 됐습니다. 특히 이 상반기에 동탄 신도시에만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탄 2신도시 분양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동탄은 1신도시하고 2신도시로 나누는데 1신도시는 조성된 지 좀 8년에서 9년 정도 오래된 신도시고요. 2신도시는 지금 막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깨끗한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으로 뛰어든 청약자가 10만 2,200명 정도로 집계될 정도로 수도권 전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남 양산시와 이 경기 화성시 말고 또 어떤 곳이 분양권 거래가 좀 많았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조사를 좀 보면 그 양산시, 화성시에 이어서 세종시가 굉장히 또 분양권 거래가 많았고요. 인천 연수구, 경기도 하남시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탄 2신도시, 물금 신도시, 송도 국제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렇게 이들 지역의 공통점을 보면요. 주요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통이나 뭐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민간 택지에 한해서 분양가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분양가를 일정 정도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 초에 그 정부에서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반기 분양시장 전망에 앞서서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반기 점검할 때 강남 재건축 이야기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분양가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실제로 분양가가 엄청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분양시장 하면 또 강남 재건축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년 만에 평균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3,719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격은요, 2006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운 거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분양시장 흐름이 재건축 시장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청약률도 정말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의 첫 스타트를 알린 그 레미안 블랙스티지가 있었는데 분양 8일 만에 거의 완판이 됐고요. 초기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평균 경쟁률이 33.6대 1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뭐 최고 4,37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뒤에도 레미안 루체아임, 과천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 이렇게 재건축 분양단지들이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감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랬다가 여름이 되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게 워낙 고분양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상품의 그 제한을 뒀고요. 그래서 뭐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제 분양가 그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건축 열기가 살짝 한풀 꺾인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상반기 분양시장이 활발했던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이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분양시장 이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 지역의 하반기 분양시장의 핫 이슈는 뭐냐라고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단지 위주로 분양시장이 이끌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는 강남보다는 강북에서도 재개발 단지가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서울 분양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북의 재개발 단지 쪽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상반기에 열기를 주도한 게 강북보다는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뭐 투기의 열기까지 과열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분양가고 너무 열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대출을 해주지 않고 이런 규제에 들어가면서 사실 지금 열기가 굉장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틈타서 이런 열기가 강북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은 규제에 들어갔고 강북은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열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이 많고요. 또 입지가 좋은 곳에서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강북이 좀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 하반기 강북 지역의 재개발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물량은 보면요. 올 하반기 전국의 재개발 일반 공급 물량이 23,8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 수준인 7,000가구가 강북 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올 상반기보다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강북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고 잘 알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 강북 지역의 재개발 물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강남 지역의 재건축 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인데 네. 어떤 배경이 작용을 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 7월 1일부터 정부가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 담보 규제를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제 내용을 보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상관이 없지만 9억 원 이상 아파트에는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당이 되고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기가 강북 쪽으로 옮겨진 것 같고요. 또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실수요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생활 여건이 좋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이 좀 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는 이 강남 지역 재건축 물량이 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쪽 강남에 몰렸던 수요자들이 강북으로 좀 눈을 돌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물량이 좀 네, 많잖아요. 왜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공급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어서 짓는 아파트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또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기존의 인프라들이 지리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새로 지으면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8월 연내 분양 예정인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물량은요, 37개 단지 17,000가구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재개발은 19개 단지 9,900가구 정도고요. 재건축은 18개 단지 7,5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은요, 해당 단지 아파트만 새로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그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주변을 같이 개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늘었다는 네. 건데 먼저 재건축 정보부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DH 어떻게 됐어?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DH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사실 그 견본주택은 7월 달에 개관을 했지만 분양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 계속해서 분양이 미뤄진 단지인데요. 거의 뭐 4차례나 분양 보증 신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고분양가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는데 8월 첫째 주에 분양 보증 승인을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분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마포구 신수 1구역을 재건축한 신촌숲 아이파크를 8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 현대, SK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인데 아파트 이름을 고덕 그라시움으로 이제 새로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분양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2,000가구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고덕은 입지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물산 역시 이제 반포에서 신반포 18차 그리고 24차를 재건축한 레미안을 9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정보는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고요. 그러면 재개발 경우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 아파트 물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를 건설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 이 단독주택을 같이 허물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경우인데요. GS건설이 마포구 대흥동 대흥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를 9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건설 역시 서대문구 부가연동 부가연 1회 1구역을 재개발한 부가연 힐스테이트를 11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건설이 요즘 압수수색으로 굉장히 뒤숭숭한데 9월 달에 이제 첫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용산구에서 효창동 효창 5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를 9월 달에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분양시장 서울부터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을 포함해서 이제 경기도권을 포함한 게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에서 12월까지 140곳, 97,000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1,000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말합니다. 28곳, 4만 가구 정도가 대단지 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분양 불패를 이어가는 곳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뭐 앞서서도 경기 화성의 동탄 신도시는 상반기에도 정말 네. 거래가 활발했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하반기에는 분양 예정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하반기에도 동탄 이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동탄 이신도시의 분양 열기가 굉장히 핫하다,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 이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대거 물량을 내놓습니다. 총 16곳, 11,6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분양 예정 단지들 정보 좀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동원개발이 8월 달에 동탄 이신도시에서 동원 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요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도 이제 북동탄, 남동탄, 중동탄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중동탄이 굉장히 선호를 받습니다. 교통도 좋고 그리고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공원 입지를 둘러싸고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곳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부영도 8월 둘째 주에 이제 분양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동탄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4,600가구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반도건설이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브랜드긴 한데요. 동탄 이신도시 A79홀록에서 또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미건설 역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영하고 그 이 우미건설만 그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 C17블록에서 린스트린 라우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뭐 동탄 신도시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다들 아시고 네. 계실 테니까 뭐 더 이상 뭐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분양시장 전망 얘기할 때 이것도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도 만만치 않게 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정보도 주세요.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차로에서 10분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데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가 굉장히 평균 1,100만 원 선에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요자분들이 잠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산 신도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서 올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들이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 신도시가 처음 분양한 게 그 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산 신도시는 1년이면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분양한 단지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다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 최초 분양가보다도 뭐 몇천만 원 정도 그 웃돈이 형성돼 있다라고 네, 취재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산 신도시를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서울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뭐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지만 분양가가 저렴한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전세난에 치이신 분들이 뭐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분양가보다 이제 그 웃돈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산 신도시 분양가를 좀 평균 분양가를 조사해 봤더니 3.3제곱미터당 1,048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값이 1,2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오히려 200만 원 정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다산 신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분양가는 서울에 비해서 정말 낮은데 또 서울과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이 서울 집값에 지친 서민들이 하반기에 좀 경기도권으로 계속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에 지금 고양 향동이나 다산 신도시, 뭐 미사 강변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탈서울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실제로 보면 하남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하남으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지만 분양가도 저렴하고 또 쾌적하게 이제 그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로 이주가 훨씬 더 활발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분양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어서 수도권 지역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제 지방에서도요,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된 곳에서 분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지방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뭐 세종시나 원주 기업도시, 창원시 같이 이렇게 계획된 도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노후화된 구도심에보다는 새롭게 이제 개발되는 곳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여건이 쾌적하고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 게 세종시인데요.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세종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 그 7월 달에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신동아 파밀리의 4차 같은 경우에도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05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게 몰려서 뭐 200대 1이라는 굉장히 역대 최고로 보일 정도로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종시에는 거의 그 지금 전매 제한이 열기가 풀리자마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정도로 굉장히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 기업도시도 세종시처럼 하반기 분양시장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지방에서 조금 인기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원주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인데요. 그 원주 기업도시는 대표적인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청사들이 지방 이전으로 활발해지고 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교통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원주 기업도시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주 기업도시에서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하고 호반 베르디움이 뭐 5천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사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호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림산업 역시 태장동에서 2편의 세상 원주를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분양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본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